27일 이제 우리 한국의 민속절이 불과 한 5일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1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UAE 이 나라에 정말 국빈으로 초청을 받고 갔고, 거기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 소위 원자력 발전인 바라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원자력 발전을 지금 현재 한 4호기까지 가동을 해서 아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순방을 가서 우리나라 경제대표, 그러니까 삼성 또는 현대 또 SK 등 거대한 사장단을 이끌고 경제적 소위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세계 거물들이 와가지고 2023년에 경제 지표를 논하는 그런 담론의 장에 대통령이 초청을 받고 연설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반가운 것은 작년에 우리 경제가 한 478억 달러, 한 500억 불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40조에 가까운 정말 거액이죠. 엄청난 돈의 무역 합의를, 거래 합의를 이뤘다니까. 우리 상품이 다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 외에 또 국방산업에 필요한 한국형 탱크라든지 전투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40조 수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지금 모든 언론들이 또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 모든 경제가 위축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위태로웠던 것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전략적 동반관계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대단히 한국적 기술이 중국 시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한국 기술을 통해서 중국이 개발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는 미국, 일본을 합쳐도, 그 외 나라를 합쳐도 중국과의 거래만큼 경제 규모가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어떤 데는 뭐 27%까지 30% 육박할 만큼 중국과의 경제 규모는 엄청난 양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또 활력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작년부터 서서히 중국의 적자를 기록해요. 이게 충격적이죠. 그 왜 그러냐?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통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봉쇄해버리니까 그 지역의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한국 제품을 가져가던 것들을 전부 다 유보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국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무역에서 우리가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경제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와 거래를 했던 중국 무역 거래가 다른 판을 짜야 되겠다 이거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올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방역 시스템을 바꿨죠. PCR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 봉쇄를 풀어버렸다 이게. 근데 중국이 성장이 사실상 위험해요. 멈췄어 이제. 중국은 지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중국 경제의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부서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계속 파산이 나와요. 부동산 재벌들이 전부 다 파산하고 손들고 도주하거나 잠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으로 지어대든 또 그것을 구제하겠다고 중국의 모든 은행들이 인플레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서 금융을 통해서 구제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한계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국도 급격히 노동력이 감축합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요. 세계 인구의 최고의 자리를 벌써 한 1년 전에 인도한테 내줬어요. 지금 아마 인도가 중국보다 한 2,700만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도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국의 식민지를 한 300년 살다가 모든 인테리들이 영어권 무기를 갖게 됐다. 영어권 국가가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IT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례를 보면 인도가 최고예요. 또 인도하고 미국 사이는 밤낮이 딱 갈라져 있어요. 미국이 낮이면 인도가 밤이고 인도가 낮이면 미국이 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모든 업무를 인도에다 줘요. 밤에 전산으로.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그 마무리를 지어서 미국에 또 전송을 통해서 보내줘요. 세계가 지금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국내 시장이 크지만은 점점 위기에 몰려가지고 경기가 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인구 감축돼가지고 노동력이 자꾸 줄어들고 또 기업들이 폐업을 해가지고 실업자를 대량 양산하고 있어요. 중국도 초기에는 임가공 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젊은 노동력들을 흡수했어, 도시가. 근데 갑자기 생산이 6%, 7%, 9% 올 때는 모든 기업이 가동해가 실업이 없었는데 지금 4%대로 내려가 버리니까 대량 실업이 생겨가지고 건달들이 많고 실업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진작 기술 인력은 모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 미국의 제재가 엄청나게 가해졌어요. 반도체 제재로부터 무역 제재 아닙니까? 무역 제재.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높이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전가는 것을 다 제재해버렸고 국제적으로 다 중국을 제재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더 이상 활개를 필 수가 없는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3연임을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소위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 중국이. 다시 공산당 독재로 회귀하는 거예요. 모태똥 시대로. 그런 중국에 대한 희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1대1로를 깔아가면서 123개 나라가 중국과 같은 경제 공동체, 심지어는 정치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주의적 성격의 시스템을 도입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대1로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환태평양,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쿼드라는 조직으로 남중국해를 포위하는, 호주까지 연결하는, 그리고 인도까지 연결하는 중국 포위 전략을 쓰고 있고 또 기술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함으로써 중국의 성장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전 6분의 1을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기가 깨지면 야,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기분 좋다 이런 생각할 것 같지만 그 경제의 영향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한국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길이. 그럼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시점에 빠르게 새로운 판을 짜야 돼요. 작년에 베트남에서 뭐 우리가 300억 달러의 흑자를 봤더라고요. 베트남 시장이 커요. 인구가 1억입니다. 그 시장 뚫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또 옆 남으로 내려가서 인도네시아 시장.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인구가. 인도 14억이 넘었어요. 지금 인도는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 LG의 가전들이 들어가서 정말 옛날 화려한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대한민국을 그들은 존경하고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남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연결 시장을 확대 넓히고, 그리고 눈을 돌려야 할 지점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던 나라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또 거대한 그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게 경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가보니까 그 큰 백화점마다 일본의 제품들은 다 먼지만 껴 있고, 한국의 LG, 삼성이 정말 그 나라의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시장을 석권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신뢰가 엄청나게 높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앙아시아 엄청난 시장이 넓어요. 그런 계기를, 다시 시장에 새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개척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 속에서 개척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그동안에 너무 노동 조직이 커지면서 제왕적 압력을 모든 기업에서 노동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노동자는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노동조직은. 근데 어떤 면은 노동조직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그 구조적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 젊은 노동자들이 과거의 기성 노동자들과는 엄청난 차이의 사고로 변화가 있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번에 화물연대가 대규모의 파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를 통해서 파업이 중단됐어, 스스로. 왜냐? 맹목적으로 머리띠 두르고 파업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몰락시켜버리는, 물동량을 완전히 중단시켜가지고 물류가 세계 시장을 못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가 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공정한 법적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 손실을 대서 그것을 부과해서 그 노동자들이,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빚을, 부채를 갚아야 돼요. 이제는 압력을 넣어서 파업이나 또는 태업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노동 조직 자체도 국가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 국가와 국민과 그 주체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세계 시장 어떻게 나갈 것이고, 한국 경제 금년에 1% 정도의 성장밖에 못해요. 6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한국 지금 인구 절감입니다. 생산 인구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탈북인들이 중국에 한 30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개척해서 노동 인력도 되고 생산 시설에 들어와서 기술 인력도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탈북인들 다 여성들이고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가임 여성들이에요. 어린애 낳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산 인구를 낳아서 나라의 동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근데 지난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했어요.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사람을 입에다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면서 북으로 냉겨줘버린 그런 불쌍한 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인들이 남쪽으로 오는 걸 주저한다는 거야. 자기들도 내려가면 다시 북송될 거 아니냐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물론 북쪽의 경제도 심합니다. 그러나 탈북인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인들도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야. 이러면 정말 외국 인력을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노동력 같은 거 어떻게 대신할 겁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 경제 새로운 개혁, 노동개혁 시급하다고 하는 걸 하고,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3대 개혁의 승패를 거는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러니 또 알아야 된다 그러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한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떠났던 기업들이 되돌아와요. 지금 일본도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기 운동. 잘하면 수주를 받아도, 예를 들어서 조선업에서 엄청난 물량을 수주받아요. 근데 그 조선업에서 기능직 인력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수주만 받아놓고 제때 물건을 완성해서 보내주지 못하면 어떤 나라가 그 신뢰를 믿고 물건을 보내주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서는 한국산 방산무기들이 탱크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전차라든지 또 각종 그 국방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다 요구를 해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탈원전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해방받아가지고 좀 30% 정도 수습이 됐지만은 100% 친환경 전력은 원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탄소 제로를 2050년에 하겠다고 선언해, 세계적으로. 그러려면 화력발전, 석탄발전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근데 석탄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의 약 30%예요. 이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각 주체들이 모두 정신을 개혁해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시대를 정말 토끼해처럼 지혜롭게 극복하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 지금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중국이 파산되면 그 영향이 직가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빠른 시간에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하는 길,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그런 비장한 각오로 새해를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식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